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홍기남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 여러 가지 힘에 작용을 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힘을 표현하는 방법과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했을 때 여러 가지 힘을 합한 합력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의 평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힘의 3요소를 공부할 거예요. 힘의 3요소는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을 말합니다. 즉, 힘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힘이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잘 봐두세요. 화살표 시작 부분이 힘의 작용점이고요.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사람이 물체를 민다. 자, 지금 사람이 물체를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물체를 미니까, 자, 사람한테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물체의 힘을 이렇게 표시해야 될까요? 사람이 물체를 미는 힘은 이렇게 물체의 작용점을 찍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역기를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네, 역기의 작용점을 찍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 자, 사람이 물체를 미는 힘. 물체 있죠. 자, 여기에 작용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람이 역기를, 자, 이 여기 역기에다가 이제 작용점을 찍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을을 앞에 있는 물체에다가 있는 대상에 작용점을 찍고 화살표를 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로 배울 것은 한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우리가 그 힘을 합하여서 합력을 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합력 또는 알짜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력을 구하는 것을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문제를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물체의 두 힘이 그림과 같이 작용할 때 합력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 물체에 3N의 힘과 1N의 힘이 작용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이 같을 때는 더해줍니다. 그래서 3N 더하기 1N은 4N.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쉽죠? 자, 이 물체에 왼쪽으로 1N, 오른쪽으로 3N이 작용하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누가 이깁니까? 3N이 더 힘이 세죠. 그래서 3 빼기 1은 2N. 이렇게 합력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방향을 표시해라. 자, 방향을 표시하는데 4N의 힘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네, 오른쪽으로 4N이죠. 이 2번은요. 네, 오른쪽으로 2N이죠. 자, 이것도 오른쪽으로 2N. 자, 그래서 이 합력을 구할 때는 꼭 뭘 표시해둔다? 네, 방향을 꼭 표시해준다. 힘의 방향을 꼭 표시해준다. 요거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나란하지 않은 힘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이 힘, 1번 힘, 그래서 F1이라고 하고요. 2번 힘에서 F2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F는요, 우리 힘 할 때 force예요, force. 야, 너 포스가 장난 아니다 할 때 그 force예요. 그 force F를 따서 힘이고요. F1, 힘 1번, 힘 2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게 작용점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물체가 있었다면, 자,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냐? 이게 지금 문제인데, 자, 이 물체가 받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됩니다. 그 물체에서 하나의 힘을 딱 정하고요. 하나의 힘을 정하고, 그 힘에, 자, F2를 먼저 정할게요. 자, 이 힘에 평행한 선을, 가상의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자, 이건 실제 힘은 아니죠? 자,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요. 여기랑 길이가 같게. 자, 그 다음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으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 F1과 마찬가지로도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물체에서 작용점에서
이 만나는 지점, 평행한 가상의 선이 만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면은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F1과 F2 두 힘을 합친 합력, R자 힘이죠. 합력의 방향과 합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구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 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또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강의가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힘의 평형을 말할 때는요, 우리 줄다리기를 생각하면 편한데요. 여기 한번 잠깐 그림을 볼까요? 자, 이렇게 한 물체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2N씩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같은 힘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것처럼 이 수레도 마찬가지, 이 물체도 마찬가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두 힘의 합력은 0이 되고요. 왜냐면은 큰 힘에서 작은 힘 없잖아요. 이거를 두 힘을 빼버리면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힘의 합력은 0이 되고 이때 두 힘은 서로 힘의 평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루는 두 힘은 물체 운동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운동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수레 대신에 좀 늘어날 수 있는 만약에 물체였으면은 늘어나겠죠. 네, 모양은 변해요.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운동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런 게 힘의 평형인데 힘의 평형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힘의 평형 조건은요, 같은 크기의 힘, 그죠? 반대 방향의 힘, 맞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같은 크기의 힘을 지금 지우개에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지우개를 잡아당기는데요, 같은 크기로 잡아당깁니다. 자, 화살표 길이가 똑같고요.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우개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우개가 이렇게 돌아가요. 지우개가 돌아간다는 것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니까 힘의 평형이 아니란 소리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같은 직선상에서 힘을 작용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요, 빨간색 힘이 이렇게 F1이 작용하고 있으면 F2는 이 연장되는 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F1과 F2처럼 같은 직선상에서 힘을 작용하면 이것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힘의 평형 조건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